네, 오늘 이슈엔에서 마지막으로 다뤄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이 고가 토지 위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였죠. 전국 평균 9% 넘게 올랐고요. 서울 강남만 떼놓고 보면 무려 23%가 올랐습니다. 네,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문제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정하게 계산된 것이 맞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5m 사이에 두고 한쪽은 100%, 또 한쪽은 30% 올랐다. 이런 논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단에서는 좀 꼼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첫 질문 이렇게 드릴게요. 현장 목소리를 이제 많이 들으실 테니까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먼저 좀 일단은 질문을 드릴게요.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충격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내가 내는 세금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에 따라서 약간의 이런 어떤 조세 저항이라든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거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얻어맞고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받아들여야 식까지 되나?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 브리핑 기세를 보면은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세를 엄격히 분석해서 결정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엄격하게 이제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까 우리 두 분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m 사이로 아니면 300m 이내 어떤 범위 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부연을 해드린다면 네. 원래 이제 가격과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종의 플로우의 개념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래가 되면은 이제 즉시 반영이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네.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일종의 기준이 되는 스탁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스탁 개념을 갖다가 플로우에 가깝게 자주 변경하거나 빠르게 변경을 해버리면 네. 기준점 자체가 좀 흔들려 버려서 그럴 수 있겠네요. 조세를 이제 부과하거나 또 우리나라의 이제 헌법상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요. 이번에 한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수긍을 한다 하더라도 자주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들도 분명히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지금 일부 이제 모 신문 기사인데요. 이런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5m를 사이에 두고 있는 토지인데 네. 이쪽은 100% 오르고 그 건너편은 또 30% 오르고 들쭉날쭉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지금 찬반 논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이제 다른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저 내용들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비슷한 지역에 있는데 하나는 코너 자리고 이제 둘 다 이제 코너 자리이긴 한 예. 경우도 네. 있는데 이 지금 저쪽에 보면은 이 중앙 쪽에 있는 빨간색 네. 그런 필지는요. 거기가 이제 주 동선이에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근데 이제 같은 코너 자리라 하더라도 이제 그 상단 위쪽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저쪽 네. 자리는 코너 자리이긴 한데 주동선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어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런 차이에 대한 어떤 배율 조정을 너무 이제 과하게 떨어뜨리는 것들은 또 문제가 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배율 조정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이 있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겠네요. 네. 또 여의도역 쪽을 좀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반경 300m 이내인데 지금 둘 다 대형 빌딩이에요. 그런데 상승률은 보시게 되면 55%, 32%, 또 밑에는 오른쪽 하단에는 46% 지금 제각각인데 이 배율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참 의문이 되네요. 그 빨간색 점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중간에 그 지점에 있는 건물 같은 32% 경우에는 오른, 예. 거기는 코너 자리가 아니고요. 중앙에 이제 도로는 이제 크게 접하고는 있지만 중간에 낀 이제 땅이어서요. 그런 차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런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배율 자체를 갖다 그러니까요. 대단히 많이 예. 세 필지다 다 올렸다라는 게 좀 오히려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한편으로 본다면 이제 배율 조정이라든가 가격을 많이 그러니까 기준시가라든가 공시지가를 많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상승했던 퍼센테이지 자체를 갖다가 과하게 올렸다는 측면들이 오히려 비판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기서 보게 되면 55%하고 46% 둘 다 코너인데 그러면은 55%가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저기도 주 동선이라서 높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명한 코너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주된 상권이라든가 주요 통행선이라든가 또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각 필지별로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공시지가 변동률 상위, 하위 저희가 준비 또 했죠? 지역별로 나눈 부분이요. 그것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지금 보게 이것도 되면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 예. 대표적인 이제 뭐 아주 그 활성화된 뭐 상권에 있는 뭐 필지라고 봐야 되겠죠. 하위도 한번 보여주시죠. 상위 5개 지역, 하위 5개 네. 지역. 이걸 저희가 이제 계속 보여드린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전국 평균값하고 어떤 특정 지역의 값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같은 지역이라도 들쭉날쭉 이제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상위 5개 지역, 하위 5개 지역도 한번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아마 그 정확하게 타겟을 어느 정도 정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강남권이라든가 또 서울이라든가 또 뭐 중구라든가 영등포 지역들이 가격이 이제 주택 가격조차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의 규제적인 성격들도 분명히 여기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본보기로 삼아서 좀 가격을 좀 많이 조정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투기의 추가적인 어떤 그런 그 발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본보기가 아닐까 이런 느낌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봤으니까 또 세 번째 사례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도 앞서 저희가 봤던 두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떨어져 있던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건물이 붙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바로 붙어 있단 말이죠. 아예 붙어 있군요. 그런데 상승률은 30%, 100%, 3배 차이예요. 이건 이거, 어떻게 예.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거는 저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 저 필지들은 조금 저도 제가 봐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네. 이걸 상승률을 다르게 했다라는 것은 아마 모르긴 모르겠지만 저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 네. 여기 어떤 뭐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 안에 있는 뭐 거래가라든가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임차인들의 무슨 뭐 그 월세라든가 뭐 임대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 정도 차이 가지고 좀 강하게 그 상승률이 30%대하고 100%대하고 이제 상승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뭐 실제로 저걸 평가했던 분들에게 좀 대묻고 싶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 부분은 조금 저도 아니, 솔직히 혹시 이해가 이럴 잘 안 수도 갑니다. 있나요? 그 100% 오른 지역이 사실은 그동안 옆에 건물이라든지 그 가격 차이가 좀 현저하게 낮아서 이번에 많이 올렸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언뜻 이제 보면은 100% 오른 곳은 도로가 좀 넓게 붙어 있고요. 아, 넓은 도로. 예, 넓은 도로. 도로의 그다음에- 인접면이 더 넓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0% 오른 저 필지는 비슷한 필지이긴 하지만 접한 도로가 약간 좁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차이가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저 정도 네. 차이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도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표준지로 정한 지역, 그다음에 퍼센테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의견 수렴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해결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의 신청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과거에도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던 시기에 굉장히 많은 이의 신청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어떤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또 반영이 오르고 시세 대비 어떤 반영률이 좀 가까워진 어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뭐 조세 저항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다만 뭐 4월 정도에 가면은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공시지가 발표가 되니까 네. 그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보게 되면 그 고가 토지 공시지가가 시세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까지 올랐는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단 말이죠.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기준점을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네. 뭐 깜깜이로 평가했다라는 의심을 분명히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이런 것들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투명 공개를 해야 된다. 예. 그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그 여파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대료 상승 우려가 그렇죠. 나오고 있단 말이죠. 뭐 아시겠지만 요즘 경기도 어렵고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렵다 이가 많은데 혹시 이 공시지가 조정이 급격하게 일어남에 따라서 연동해서 계속해서 임대료도 오른다면 이거 여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뭐 결론적으로는 분명히 그 임대료 전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받는 어떤 그런 그 토지라든가 공간의 공급자와 거기에 따른 어떤 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그것에 따른 공간의 공급자에 대비한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이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전가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고요. 이러다 보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아무래도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어서 안 그래도 좀 어려운 어떤 경기라든가 공실률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의 어떤 어려움이 좀 계속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임차인 보호법 그러니까 그 임대료 상승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5년 같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뭐 5년도 있고 뭐 10년도 있는데요.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그럴 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반영이 이제 되겠죠. 아예 이제 계약을 종료를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신규 계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분히 전가될 소지가 있어서 뭐 좀 우려가 되죠. 네, 예를 들면 그럼 이거는 만약 건물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냐라는 거죠. 건물주들한테 뭐 임대료 올린다고 해서 이게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젠트리피케이션도 우려되는 부분 중에 분명히 하나인 그럴 수 거군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공실이 있고 근데 임차인을 구하려고 해도 예전의 가격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조세가 올라 버린 부분에 대해서 정가를 갖다 그러니까 임차료에다가 이제 정가를 시켜버리면 뭐 계속 장기적인 공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유자들 입장에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름에 따라서 매물 같은 것들이 좀 출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물이 출회가 되고 공급이 늘어나다 보면 상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락의 개연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공실률이 상당한 편이죠. 서울 도심권에도 말이죠. 그 도심권에 그동안 이제 그 월세가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유행이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 잘 임대료를 받다가 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소비자가 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은 이제 계속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급격하게 그 임대료를 이제 다운시키지는 않았던 측면들이 있어서 네. 공실들은 계속 어느 정도는 상존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지금 있습니다. 평균치 도심도 분기가 지날수록 계속 오르고 있는 게 눈에 그러게요. 보이네요. 공실률이 많아진다라는 게 빈 상가, 빈 사무실이 많아진다라는 이게 뜻이죠. 또 뭐 지역별로도 보게 되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예. 여의도, 마포, 저기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금융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저것도 공실률이 꽤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강남 상권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요자가 저런 지역들이 줄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기는 뭐 그 경기하고 경기를 공급이 안 상대적으로 타는 더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많아지기도 하고 또 그동안 올랐던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감당하지 그 못해서. 임대인 자체가 양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공실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측면들이 있군요.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지자체별로 지금 이의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충분히 아직까지 변경될 여지는 있다라고 봐야 되는 예, 겁니까? 여지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런 이제 공시지가 변경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하면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나중에 이제 안 되면 이제 이거에 따라서 중앙 토지 위원회라든가 이런 그런 기관들을 거쳐서 네. 조정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걸 갖다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잘 또 나중에 수정이 되거나 받아들여질 것이냐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사실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도 논란이지만 더 큰 여파가 예상되는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아파트 공시가격, 그러니까 4월 공동주택 달에, 예. 공시가격 4월인 그렇죠. 거죠. 이거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 현실화를 계속해서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14주 연속 특히 뭐 아파트 위주로 해서 가격이 지금 계속 내리고는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정부의 어떤 부동산 그 안정책에 따라서 이런 규제에 약발이 듣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4주 연속 내렸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번에 표준지 공시가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요것들을 정확하게 반영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듭니다. 정확하게 반영시키니까 좀 부담스럽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반발? 14주 연속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내린 부분을 감안해서 표준지 공시가를 갖다 산정하거나 네. 이럴 것 같지는 않고 나름대로 이번에 그 일반적인 그런 뭐 토지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가를 이제 대폭적으로 올린 것처럼 분명히 봉보기처럼 분명히 대폭적으로 올려지는 그런 지역들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 정밀 타격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에서도 그렇고 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말 그대로 뭐 예를 들면 강남 4구 정말 값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지역은 더 정밀 타격해서 현실화율을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뭐 패턴들을 본다면. 두 자릿수 이상은 기본이고 그 이상도 볼 수 사람은 있다. 30%대 어떤 경우에는 또 시세 반영이 좀 안 됐었다가 그동안 거래량이 좀 네네. 낮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 정도까지 오르는 지역들도 있을 거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번에 발표됐던 이런 내용들하고는 다른 또 패턴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 파급 효과도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시세 몇 %가 공시가격으로 책정되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여지세요? 왜냐하면 하락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올려도 뭐 30%대에서 20%대 요 사이 정도면은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 되는 지역들 분명히 이번에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데는 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표준지 공시지가 여러 가지 논란들 짚어봤습니다. 최양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